자, 안녕하세요. 하이드입니다. 오늘은 2025년 을사년 갑신월과 을유월, 병술월에 해당하는 약 두 달간의 천간별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천간 운이 처음인 분들은 만세력에 생년월일과 시간을 입력하시고 월지 아래에 있는 글자, 그다음에 천간에 있는 위쪽에 있는 글자를 확인해 주세요. 월지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공적인 흐름을 말을 하고, 일간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태도와 감정 상태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인월 같은 경우는 간목, 묘월이면 간목 또는 을목 중 투간되는 글자를 참고하시면 돼요. 투간되지 않았으면 절기를 기준으로 상반기는 간목, 하반기는 을목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진월 같은 경우는 고지인데 천간에 투간된 글자를 우선으로 보셔야 돼요. 이 월지보다는. 그리고 삼합이 형성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그 조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임수와 계수까지 다 고려를 해서 보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가을에 신월과 유월은 절기로 치면은 입추에서 쳐서 백로, 추분을 거쳐서 한로까지를 말을 합니다. 갑신월이 다소 흩어지고 혼란스러웠던 국면이라고 하면 을유월부터는 목표와 방향이 선명해지는 시기가 됩니다. 갑신월에 불필요하게 시끄러웠던 잡음들도 을유월 중반이 넘어서면서 차츰 잦아듭니다. 을유월은 목표를 위해서 어려움도 감수하고 밀고 나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반대가 있더라도 기꺼이 감안을 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한번 결정된 것들이 쉽게 번복되지가 않습니다. 성과가 부진하거나 성장하지 못해서 실수가 있었던 분들은 이전까지는 단순한 질타로 끝났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단절과 이별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리해고, 권고사직, 전배 등 퇴사나 이직이 본격화하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분들은 휩쓸릴 우려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동안 불편함을 참고 지냈거나 자리와 역할이 맞지 않았던 분들은 자신에게 맞는 포지션을 찾게 되는 시기입니다. 마치 최정예 부대를 재편성하듯이 불필요한 요소들은 걷어내고 각자에 맞는 역할을 부여받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다려온 분들한테는 기회지만 그만큼 고생도 따릅니다. 유리한 사주 구성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시기가 자기 격을 조금 생을 해주거나 격이 더 커질 수 있는 형태가 된다라고 치면 갑신월, 을유월 같은 경우에 유리한 이동이 될 수 있어요. 이번 가을의 중요한 특징을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보면, 첫 번째, 플랜 B가 없습니다. 플랜 A에 올인을 하셔야 되고, 그 플랜 A가 안 되는 경우는 그냥 미련 없이 물러서는 게 맞습니다. 둘째로, 그냥 시간을 흘려보낼 시기가 아닙니다. 좋아하는 일을 고민하면서 고르는 단계가 아니라 환경에서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최고의 성과를 내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9월 23일 추분 이후부터는 상황이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갑신월에 자리를 잘 잡은 분들은 을유월에 큰 어려움은 없는데, 갑신월까지도 밀려난 경우라면 을유월부터는 큰 벽에 부딪힐 위기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의 경쟁에서 밀리면 곧바로 도태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열매 맺을 시기에 변화가 온다면 그건 꿈을 이루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결국 능력을 증명한 소수에게만 기회가 집중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좌절과 무너짐의 시간이 되는 거고, 누군가에게는 결정적인 도약의 시기가 될 겁니다. 하반기 전체 흐름은 이전에 올려드린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천간별로 어떤 전략과 태도가 유리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간목입니다. 월지가 인목이나 묘목이신 분들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간목은 목생화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자신의 목표와 주변의 기대치가 모두 높아진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비교와 압박 속에서 조급함과 불안이 커질 수 있는 시간이었죠. 이미 산 중턱에 올라와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기보다는 정상까지 꾸준히 올라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시행착오가 있어도 부딪히면서 경험을 쌓는 태도가 성패를 가릅니다. 높아진 기대 속에서 실력을 검증받는 시기였던 만큼 자기 관리와 페이스 유지가 핵심 과제였습니다. 이번 달 간목은 겉으로는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다재다능해 보일 수 있지만, 여러 일에 손을 대다 전문성이 흐려지고 성과가 분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걸 잘 하려고 하기보다는 가장 강한 무기에 집중을 할 때입니다. 채워야 할 부분이 많고 하나의 강점을 날카롭게 날을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사회가 평가하는 기준과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방심하는 순간 바로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올 가을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갑자기 무대에 서는 형국입니다.
갑작스러운 평가 같은 것들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역할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대치도 높아지고, 이것은 마치 취미로 노래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대형 무대 같은 곳에 선 듯한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되 나만의 전문적인 어떤 무기를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무대에서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겠죠. 을사년의 가을은 많은 분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시기입니다. 규칙을 지키고 감정이나 자존심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가장 잘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다른 것에 욕심을 내면 내 실은 분명히 약해질 수가 있어요. 과정마다 기록을 남기셔야 하는 거고, 그 사이에서 오해라든지 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차단을 하셔야 해요. 이 시기의 경쟁 구도라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동료나 파트너와의 시너지를 약화시키고 신뢰 관계도 무너뜨릴 수가 있고 각계 전투를 유발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클이 온다든지 하는 불편한 상황에서도 고집을 부리거나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하기보다는 그냥 유연하게 넘기는 게 낫습니다. 평소에 친했던 사람들이 조금 예민하게 변하더라도 큰 의미를 두지는 마세요. 만약 사주에 천간의 경금, 신금, 지지에 신금이나 유금이 있어서 금극목이 되면 자신이 경쟁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생깁니다. 내가 주류에서 벗어난 것 같은 환경 변화라든지 이동의 조짐 같은 것들이 보이면 버티기보다는 미리 갑신월에 탈출 플랜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걸 시간을 뻐긴다고 해서 의류월이 지나고 나서까지 어떤 상황이 개선되지는 않을 거예요. 사주에서 목극토가 되면 가까운 곳에서 새로운 터전을 잡는 모습입니다. 완전한 변화라기보다는 사내 이동이라든지 부서 이동 같은 형태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류월로 들어서면 역할 변화라든지 업무 재배치의 가능성도 생깁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장기적으로는 맞는 방향일 수가 있고 최악은 피한 것입니다. 효율과 성과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잘 적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류월은 불필요한 인원을 솎아내는 운으로 작용을 합니다. 휩쓸리지 않도록 역할과 범위를 설정을 해서 잘 지키셔야 해요. 필요하다면 어떤 회의 기록을 남기고 업무 성과 같은 것들을 잘 저장을 해두시고 면담 같은 것들도 저장을 해두셔야 됩니다. 항상 불리한 상황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나의 역량이라든지 업무 내역을 증명할 수 있도록 증거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주에서 천간에 수가 발달되어 수극화되는 경우 자기 주장보다 증거와 기록이 자신을 지켜줄 무기가 될 겁니다. 금전 투자 문제에서도 무리한 투자라든지 보이스 피싱 등의 비현실적인 제안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갑목은 수생목이 꾸준해야 버틸 수가 있습니다. 수생목이 부족한 상태에서 목생화만 된다면 진기가 소진되는 것이고 에너지가 고갈되는 거기 때문에 체력과 건강 관리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일도 많고 신경 쓸 일도 늘지만 완벽보다는 한 가지를 확실히 지키는 힘이 중요합니다. 평가 기준이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끈기와 인내심을 발휘하셔야 돼요. 정리하면 갑신월까지는 단점 보완보다는 내 장점을 잘 찾으셔서 그것을 지키고 어필을 하시고 실수 같은 것들이 있다면 줄이셔야 되는 거고 완성도를 높이셔야 합니다. 의류월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겁니다. 책임이 커져서 평소보다 예민해질 수 있지만 운에 순응한 만큼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시기의 성패는 내가 한 가지 뾰족한 나만의 무기를 얼마나 날카롭게 준비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을목입니다. 월지가 묘목이나 진토이신 분들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을목은 성과로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했던 시기였습니다. 관계나 과거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단기적으로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했죠. 목생화가 원활하지 않아서 작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도 평소보다는 큰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외형 확장보다 내부를 정비하고 위험 요소를 줄이는 것이 유리한 시기였어요. 또 예민해진 심리가 표정과 말투에 드러날 수 있어서 감정 관리 또한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를 주기보다는 안정적으로 현 상황을 지키는 전략이 적합하고 이직, 구직, 어떤 사회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행동들은 초반에 미리 속도를 내던지 사전에 어떤 담합을 해놓던지 사전에 물밑 작업들을 해놔야 그 성과가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시기를 놓치게 되면
내 타이밍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의욕 저하라든지 무력감에 빠질 위험이 커집니다. 이번 달 을목은 의욕은 넘치지만 현실과 발걸음은 따로 노는 듯한 모습입니다. 노력은 많이 했지만 결과가 바로바로 나오지는 않아요. 방향이 자꾸 옆으로 새는 것 같은 산만함이 문제가 됩니다. 당장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데 일이 많아가지고 준비를 못한다든지 포트폴리오를 만들 시간이 없다든지 아니면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어서 친구들과 놀러를 간다든지 취미나 인간관계나 나한테 주어진 어떤 일들 때문에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지출 같은 것들이 늘어서 전반적인 부담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갑신월이 되면서 내 준비 상태와 빈틈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밖에서 원인을 찾기 전에 내가 채워야 할 부분들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컨디션을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보통 을목이 갑목을 타고 올라서 승승장구하는 것을 등락개갑이라고 하죠. 갑신월은 그동안 밟아 올라가던 사다리가 갑자기 사라진 듯 익숙했던 길들이 막히는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지부진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환경이 아니라 자신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을목 입장에서는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조급함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중심을 외부로 돌린다든지 어떤 탓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 전혀 해결되지 않고 단점들만 부각이 되는 겁니다. 이를 깨닫고 변화를 일찌감치 준비해온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기회가 찾아오겠지만 금극목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은 편안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적응과 훈련을 요구할 겁니다. 원하는 직장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계약직이라든지 전환형 인턴이라든지 조건부 합격 등일 수가 있고 막상 사전에 잘 얘기가 되었지만 실제로 갔더니 어떤 경쟁 상황을 요구한다든지 출퇴근이 길다든지 거리가 멀다든지 업무 강도가 처음에 말했었던 것보다는 훨씬 높아질 이럴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 얘기와는 달라진다는 거죠. 또한 자기가 익숙하게 잘하던 분야가 아니라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것들도 그만큼 많아지겠죠. 이 시기의 어려움은 선배나 멘토, 전문가의 노하우를 받아들이는 훈련 기회로 삼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뭔가 잘해보려고 버티는 것보다는 배움의 속도는 훨씬 빨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습득하는 게 유리합니다. 일을 진행하는 전반의 과정에서도 겉모습이나 포장으로는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실력으로 증명을 해야 해요. 몇 번 부딪혀보고 내가 잘 못하겠다든지 아니면 좀 마음에 안 맞는다든지 해서 쉽게 포기하면 내가 훨씬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칩니다. 재물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정적이고 큰 수익보다는 단기 성과를 노리고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전략을 쓰셔야 합니다. 큰 성과를 내려면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한데 이번 달은 인내심을 낼 여유가 충분치는 않아요. 갑신월에 조금 잘 풀린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능성과 성실함을 인정받는 정도의 형태입니다. 연봉 상승이라든지 가시적인 성과가 눈에 띄게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취업 면접 측면에서는 실력보다는 성실하게 잘 해낼 것 같은 모습을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면접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력 경쟁이라든지 내가 어떤 기술을 당장 가지고 있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태도와 적응력을 무기 삼아서 어필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 사주에서 천간에 경금, 신금, 지지로는 신금, 유금이 있어서 금극목이 되면 업종이나 직무 변경이 따릅니다. 목극토가 중심이라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주체적으로 입지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기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의지와 자신감 부족 등 처세의 약점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보호해 줄 수 있는 환경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을유월은 비견, 즉 나와 비슷한 힘을 가진 경쟁자가 나타나는 달입니다. 동등한 관계처럼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수준 높은 경쟁자이자 경험 많은 상대라는 의미입니다. 더 넓은 세상과 능력자를 만나서 내가 우물한 개구리였음을 깨닫지만 그만큼 성장 가능성도 커집니다. 생존 전략은 단순해요. 이번 달의 핵심은 체질 개선입니다. 그들의 노하우를 배우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환경에 적응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인간관계에도 신경을 쓰시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학습과 훈련에 모든 시간을 써야 됩니다. 이 시기에 만나는 사람은 잠재적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스승이기도 해요. 그래서 연차나 나이와 상관없이
그들의 장점을 흡수해서 자신을 개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을목이 유금을 본다라는 것은 체질을 반드시 바꿔야만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뜻합니다. 기적같이 좋아지는 것보다는 필요한 것들을 차근차근 계단 오르듯 해나가는 것이 해답입니다. 길게 보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채워나가면 을사년 하반기를 새로운 기반 마련의 기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장 내 연애라든지 애증의 관계처럼 감정과 일이 결부되는, 얽히게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적인 자신의 위치를 다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번 달 을목의 성패는 내가 이 기간 동안 얼마나 빨리 배우고 체질을 바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경쟁자를 스승 삼아서 그들의 방식과 장점을 흡수하면서 성장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건강과 체력적인 측면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하시는 게 좋습니다. 금극목으로 신체가 약해진다라는 것은 을목 같은 경우에는 손발이 차진다든지 냉방병에 걸린다든지 하는 지금 현재 날씨와 맞지 않는 병, 여름에 감기에 걸린다든지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병화입니다. 월지가 사화나 오화인 분들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올해 병화는 강한 추진력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주변과 흐름을 맞춰서 조율을 하고 정리하는 역할이 중요한 해입니다. 지난달 병화는 하나의 중요한 단계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속도를 무리하게 높이기보다는 완성도를 조절하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미 시작된 일을 중간에 되돌리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매사 신중하게 진행하면서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을사년의 여름과 가을의 과정에서 화세가 강한 분들은 성과가 떨어지거나 기대했던 일에 결과가 나오지 않고 누군가로부터 배신 배반을 당하는 등 내 생각과 다른 전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부에서 도움을 받기 힘든 환경에서 스스로 어려운 역할을 맡은 분들은 번아웃이 찾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정, 개인 영역에서도 놓치는 일이나 실수라든지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적절한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다소 소비가 늘더라도 스트레스를 줄이고 편의를 높이는 방향의 지출은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달 병화는 마무리와 정리에 올인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남은 시간은 짧고 효율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막힌 흐름을 뚫고 사람과 일을 연결하는 서포터 역할이 이번 달의 핵심입니다. 작은 업무부터 대형 프로젝트까지 규모를 가리지 않고 조율과 정리를 맡게 됩니다. 을사년 정인의 의미는 기존의 경험과 실력을 살려서 중심을 잡되 주변 사람들을 아울러 포용하면서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과정에서 갑신월은 조금 제한된 자원 속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하고, 의류월은 실질적인 결과를 내야 하는 거죠. 보고서를 올려야 된다든지 실적 발표를 해야 한다든지 계약을 심사한다든지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평가받는 지점이라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지원과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 이건 시간적인 측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병화의 강점인 정리력이 빛납니다.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며 일이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이번 달 병화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동료들의 경험 부족, 상사의 무능 등으로 내가 기댈 곳이 없어서 이로 인한 불화가 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중심에 서게 되면 갈등이 커집니다. 조율자나 정리자로 남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권위보다는 실행력이 중요해요. 병목을 풀고 흐름을 살리는 손으로서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막혀있는 것들을 뚫는다, 서포터 역할을 한다 정도로 가야 일이 돌아갑니다. 병목 현상이 있는 곳에 투입이 돼서 일을 빠르게 정리하고 꼬여있는 어떤 일의 머리를 잡는 능력이 핵심입니다. 일의 순서를 파악해서 올바르게 재배치를 한다든지 사람과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들을 적절하게 투입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해야 하고 사공이 많은 상황에서는 쓸데없는 것들을 덜어내고 핵심만을 남기는 능력이 곧 성과가 되겠죠. 이 역할을 잘 해내면 지나고 난 후에 중심 인물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퇴보는 막는다. 제 시간에 못 내는 상황들은 나오지 않게끔 한다.
이 정도 마음가짐으로 버티는 것도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간은 부족하지만 완성도 자체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도 완성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도와 품질의 균형을 지키는 것이 관건입니다. 혼자 앞서가기보다는 주변과 조율을 하면서 조직 자체의 팀워크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도움이 안 되는 사람과 조별 과제를 함께 해야 하는 것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버릴 수 없는 이러한 사람들 속에서 최적의 합을 만드는 게 성패를 가릅니다. 의료월부터는 공식적인 평가와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때 내가 잘 지켰는지, 납기일을 잘 지켰는지, 시간에 맞춰 냈는지, 완성도는 일정 이상으로 냈는지가 점수가 됩니다. 미리 정해진 계획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큰 변수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정해진 디데이가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만큼 실질적인 역량 상승은 예정돼 있다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최종 단계의 평가로 다가가는 만큼 완성도를 꼼꼼하게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시간이 디데이에 가까워질수록 욕심이 많아지기 때문에 한 번에 한 가지씩 순서에 맞게끔 쳐낸다. 그것이 완성도를 높이는 길이다 하는 부분들은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기간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데 특정한 목표를 정해놓고 이것을 다 끝내야겠다든지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오히려 제 시간에 내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가을의 목생화라는 것은 지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변의 지원을 기대하기가 시간이 갈수록 점차 어려워집니다. 되도록 사전에 안정적인 환경을 골라야 되고 실력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프로젝트를 미리부터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대체로 불리하고 빠듯한 자원 안에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재물운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난 여름보다는 압박은 많이 줄어든 상황이에요. 큰 것들은 지나갔는데 하반기에는 불가피한 지출들이 다가올 예정입니다. 자금이 오래 묶이지 않도록 하고 불필요한 지출들은 과감히 끊는 것도 방법입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분들이시라면 장기 계약보다는 단기 성과 중심의 의뢰라든지 프로젝트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이라든지 조건들을 꼼꼼히 확인을 하고 불필요하게 오랫동안 시간을 묶어놓는 종류의 계약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관계적으로는 생각이 다른 사람과 손발을 함께 맞춰야 하는 환경입니다. 마치 내가 추운데 상대가 덥다고 하는 상황에서는 생각이 다르고 나한테는 다소 손해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에 맞춰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신뢰를 쌓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과 화합을 도모해서 향후에 나의 인적 자원으로 끌어다 쓸 수 있게 된다면은 앞으로 있을 어려운 환경에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다소 손해본다고 생각하더라도 주변에 맞추는 형태의 처세가 중요합니다. 이번 달 병화의 성패는 복잡하게 꼬여있는 일들을 빠르게 정리하고 사람들 간의 합의점을 잘 찾아서 전달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서포터로서의 능력이 빛나면 겨울에 자연스럽게 중심에 서게 됩니다. 시기적으로 목표를 세워본다면 올해는 무자월, 절기에서는 소설 이후 정도를 기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어떤 변화를 생각하신다든지 휴가라든지 이직이라든지 각자 계획이 있으실 텐데 되도록이면은 무자월 이후 시점을 놓고 목표를 설정하셔서 움직이시고 지금 당장은 눈앞에 떨어진 것들을 처리하시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화. 올해 정화는 안정된 환경에서만 머무를 수는 없고 변화 속에서 자신이 소모되지 않으면서도 요구되는 부가적인 역량까지 갖춰나가야 하는 운입니다. 왜냐면 올해는 외부의 환경 변화도 있고 기존에 자기가 해왔었던 방식만으로는 정화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지난달의 정화는 이러한 여유를 잃기 쉬운 환경에서 치열한 경쟁과 감정의 소용돌이를 견디고 온 겁니다. 자기 경쟁력에 대한 의문이 들었을 수도 있는 거고 포지션상으로 불리함이 체감되면서 위축감과 일종의 반발심이 교차했을 수 있어요. 특히 낯선 역할이 맡겨지거나 어떠한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평소보다도 높은 기준으로 수행하기를 요구받기 때문에 자칫 실수를 하면 곧바로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주에서 금의 기운이 충분한 경우에는 유지하고 버티는 전략을 사용하셔야 되고 부족한 경우에는 흐트러진 어떤 커리어라든지 투자의 방향 같은 것들을
아예 원점으로 돌려서 재정비하는 방향도 생각을 해보셨어야 돼요. 그 과정에서 다소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충돌을 피하고 다음 기회를 도모하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라는 가이드를 드렸습니다. 이번 달 정화는 결과보다는 과정에서 더 큰 압박을 받는 시기입니다. 성과가 더디더라도 역량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신감이 저하되고 불만족이 나타나기 쉽고 정신적으로 취약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버텨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평소에 흘리지 않았던 눈물을 흘린다든지 다소 감정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기술력 확보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핵심 키워드를 보면 정화는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 기존 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새로운 방법도 찾아야 되고 자신만의 네트워크를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시킨 일만 해서는 안 된다. 나한테 주어져 있는 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방식을 쓰셔야 되고 스스로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방안을 찾으셔야 돼요. 이번 가을에는 제한된 자원이라는 취약점이 화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발생합니다. 절차가 많고 과정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진도가 느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세세한 사정까지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꼭 정화가 그런 것들까지 다 말하는 성격도 아니죠. 그러니까 속이 얼마나 많이 상했겠어요. 때로는 기존 역할과 조금 다른 임무를 맡을 수도 있는 거고, 업종 전환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사이드 메뉴를 하나 더 만드는 식의 업무들이 가중이 됩니다. 입지가 불안하다면 변화를 기회 삼아서 방향을 바꾸는 것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불리하고 성과도 더디게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 사람과의 거리마저도 두면 손해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벽을 쳐서 고립되는 것은 또 다른 악순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는 말과 태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의 사정을 조금 더 알리셔야 되고 이런 어려움들을 주변과 나눠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돼요. 내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인다든지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꾹꾹 참고 눌러 있는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상대방을 어떻게 잘 꿰어내서 나의 뜻에 동조하게끔 할까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고요. 누군가와 일을 함께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지적이라든지 피드백보다는 칭찬을 활용하는 편이 관계 유지에 있어서는 유리합니다. 그리고 칭찬을 할 때에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 나는 너가 호감이라든지 너가 괜찮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막연한 칭찬 같은 것들은 지금 시기에는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과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짚어서 칭찬을 하는 것이 신뢰가 빨리 쌓입니다. 자신의 입지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압박도 당연히 커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불신과 자격지심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수록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신뢰를 얻으셔야 돼요. 특히 사주에서 수국화가 일어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어필하지 않고 막연하게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라든지 원망 같은 것들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일부러라도 소통을 더 많이 하시고 사람들 무리 속에서 지내셔야 되고 마음을 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차분한 태도로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칠 수 있지만 주저앉으면 더 깊은 슬럼프가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애를 쓰셔야 합니다. 지난 여름까지는 수비적으로 최악을 피하는 데에 집중했다면 이번 달부터는 단순히 방어하는 것만으로는 한계에 봉착을 합니다. 자발적으로 역량을 높이고 또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무작정 열심히 하거나 주어진 일을 수행했다는 것만으로는 생존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정화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주하거나 포기하거나 둘 다 안 됩니다. 자신을 알리고 인적 네트워크도 넓히셔야 돼요. 특히 올해는 업그레이드한 결과를 외부에 어떻게 PR하고 보여주느냐가 이 다음 운의 성패를 가릅니다. 이번 가을 이후부터는 정화의 역할이 바뀌기 때문에 미처 끝내지 못하고 남은 일들은 반드시 이 가을 동안에 마무리를 지으셔야 돼요. 혼자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서 추진력과 동기부여를 얻으시면 됩니다. 지금 포기하면 내년의 성과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투자적으로는 불리한 시기예요. 특히 단기 변동성에 휘둘려서 감정적인 매도매매를 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금 비중을 높이고 안정적인 배당이라든지 이자 자산을 만들어 나가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지금 자기가 처리해야 하는 일이 많고 발에 불똥이 떨어졌기 때문에 집중하지 못할 것 같은 일들에 정신을 소모하시면 곤란해요. 이번 달은 성과보다는 기반을 잘 다지면서 부족했던 실력을 키우고 업그레이드해서 이 역량을 어떻게 끝까지 유지할지 고민해 보시는 게 본인의 성취를 위해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은 무토입니다. 월지가 진토나 술토이신 분들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무토는 내실을 얼마나 잘 다져왔는지에 따라서 주변으로부터 성과와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당장 금전적 보상이 뒤따르지 않더라도 안정적인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었죠. 다소 소모적인 상황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그 과정은 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였기 때문에 오히려 용기 있는 결단이 요구됐습니다. 특히 이번 여름의 흐름은 한번 시작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계획을 유연하면서도 폭넓게 잡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번 달 무토는 맡은 책임에서 쉽게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쉴 틈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고 지친 상태로 억지로 버티는 것도 오히려 위험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그동안 밀려나간 숙제들을 꺼내어서 정리해야 할 시기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도 정리를 하셔야 되고 오래된 습관도 교정하셔야 되고 흐트러진 생활 리듬도 회복하셔야 되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다소 불편하고 피곤하더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이러한 악습들과는 결별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세 교정이라든지 불필요하게 커진 일이라든지 성과가 떨어지는 사람들이라든지 불필요한 관계들을 축소시켜야 되는 거고, 흐트러진 업무들이라든지 그동안 잘못됐지만 관성적으로 해왔었던 업무들 아니면 그런 생활 패턴들까지도 정돈을 하셔야 돼요. 이 시기에 한번 손을 보면 장기적으로 편안함이 돌아옵니다. 타인을 평가하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보고 단점을 잘 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 방향을 잃게 했던 변수들과 혼란들은 이번 가을을 기점으로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빠르면 값이는 어리지만 실질적으로 자리 잡는 것은 병수월까지는 보셔야 되기는 해요. 시간은 좀 널널히 잡아두시는 게 좋고, 자신이 방향성이 그래도 이제는 어느 정도 잡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어떤 허락이라든지 승인이 필요했어야 됐던 일들이라든지 내 의지만으로는 진행되지 않았었던 많은 것들이 잘 결정이 되어서 이제는 어떻게 가야겠다 하는 큰 그림이 보입니다. 그래서 변수들을 고민을 하고 끌려다니기보다는 그냥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안정적인 터전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여름 기간 동안에는 시행착오가 다소 있었는데 올 초에 세웠던 목표가 그래도 이번 가을을 기점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새 일을 벌리기보다는 이런 문제들을 정리하고 담금질하면서 기반을 잘 굳히시면 됩니다. 하던 일을 더 깊이 있게 밀도를 높여서 발전을 시키세요. 갑신월의 지장간에는 무토, 임수, 경금이 숨어 있습니다. 무토가 드러났다라는 것은 토생금에서 금생수까지 가겠다라는 겁니다. 시작한 일을 끝을 보겠다. 내가 처음에 마음먹었었던 계획, 초심 돌아가서 내가 이거를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라는 의지예요. 단순히 과정만 열심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결과와 성과까지 확실히 얻겠다라는 어떤 집념 같은 것들이 이번 가을을 통해서 생깁니다. 나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서 어떤 확답을 받아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대답을 듣고자 했거나 결정 나기를 바랬었던 일들이 있다면 이번 가을에 대부분 다 답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을 계기를 통해서 그러한 자신의 기반이 확실히 다져질 거고 그러한 의지 또한 강하기 때문에 고민하셨던 많은 일들은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한 환경이기 때문에 당장 눈앞의 성과보다는 좀 더 먼 미래를 바라보실 여유가 있어요. 멀리 보고 퍼즐을 하나씩 맞추듯이 미뤄왔었던 계획들을 실행에 옮길 때입니다. 문제 해결의 시작은 문제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에서 나오죠. 장기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만 규칙에 매여서 강박적으로 지키다 보면 오히려 몸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몸매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피곤하면 쉬고 졸리면 자고 유연한 생활 리듬 속에서 진짜 건강하고 즐거운 리듬을 찾으라는 뜻이에요. 이번 기회에 겉모습과 태도 같은 것들도 조금 다듬으면 좋습니다.
말투가 날카로웠다면 부드럽게, 조급했다면 한 박자 더 생각하는 습관 정도를 들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외모적으로는 얼굴에 점을 제거한다던가 치아 스케일링을 받는다던가 그동안 미뤄왔었던 관리들을 이번 가을 안에 마무리하시면 성과가 좋습니다. 다만 인간관계에서는 경계가 필요해요. 사심이라든지 정에 치우친 판단을 하게 될 수가 있고, 이는 손해로 이어집니다. 불필요한 개인사를 공유한다든지 어떤 TMI를 노출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이용당하거나 구설수나 어떤 소문 같은 것들이 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돕거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내 시간과 자원을 소모하는 포지션에 서지 마세요. 서로의 필요와 능력에 맞춰서 명확하게 선을 긋고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억지로 인맥을 만들려고 한다던가 친해지려고 한다던가 밝은 척을 한다던가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다 겪고 난 후에는 무토에게 선택권이 생깁니다. 어디까지 할지, 어떤 범위까지 가져갈지 스스로 정하거나 그러한 것들을 권한자들이 물어보는 자리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조금 답답했었던 상황이라면은 그게 어떤 범위든 취미라든지 습관의 영역일 수도 있는 거고 업무의 범위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러한 전반적인 방향의 자유도가 넓어집니다. 긍정적이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이번 가을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부담 없는 선에서 즐겁게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움직이면 됩니다. 시대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기술과 방식을 접목하는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정리하면 이번 달 무토는 골치 아팠던 문제들을 상당히 마무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악습도 끊으실 수가 있고, 그게 사람이라든지 어떤 마음에 들지 않았던 업무 같은 것들에 대한 걸 수도 있고, 습관이나 건강에 대한 교정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기반, 자신의 어떤 틀, 신체적인 결함 같은 것들을 복원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관계에 있어서는 경계선을 지키고 생활 전반에 있어서는 조금은 유연하게, 그걸 통해서 내가 더 많은 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는 형태로 가시면 됩니다. 을사년에 더 많은 것을 얻으려면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가을이 지나고 나면 소가리를 했었던 문제들은 해결되니까,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풀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이번 가을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값진 경험이 될 거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토. 월지가 축토나 미토인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지난달 기토는 오랫동안 주변을 위해서 대신 짐을 지고 희생했던 구조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자신의 장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화생토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재능도 한층 부각이 됐고, 여름을 기점으로 단순 소모적인 어떤 업무 같은 것들도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기획 전략 중심의 위치로 한 단계 도약할 기회도 열렸습니다. 내가 좋아졌다라는 것은 팀이라든지 경쟁자 아니면 팀워크 같은 것들은 다소 약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힘이라는 것은 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토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기토 주변에 있는 인력의 이탈이라든지 그 주변에 불안정한 요소가 발생할 수 있어요. 기토의 문제는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이 기토 개인의 성과에만 치중하게 되면은 관계에서는 균열이 생길 수가 있겠죠. 팀워크나 주변 사람들은 불만족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자존심 문제 같은 것들을 고려하는 사려 깊은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육체적으로는 힘든 일은 많이 줄었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들은 불쑥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휘둘리지 않고 주도권을 잘 지키셔야 돼요. 재테크 측면에서는 수익 가능성이 있었는데 변동성이 컸어요. 그래서 성급하게 투자하거나 하시는 건 곤란합니다. 여름의 초반부에 기회를 잡아서 기반을 만들면서 후반부로 넘어오면서는 좀 구체화를 해서 성과로 연결을 한다라는 모습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 가을을 계기로 음양의 전환한 가운데 서게 되는 기토입니다. 봄, 여름 동안 만들어진 양의 기운을 잘 갈무리해서 가을, 겨울이라는 수렴의 과정, 즉 음의 기운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이양하는 역할이죠. 그동안 쌓아온 것을 가려내고 필요한 것만 남겨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시기입니다. 흐트러진 판을 정리를 하고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기토입니다. 남들이 다 했었던 일을 내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불 끄고 나간다, 이 포지션이에요. 이번 달에는 내가 맡아야 될 본래 업무 외에도 다른 사람들 일까지 최종 마무리해야 되는 일들을 맡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니어라고 하면은 다소 혼란스럽거나 조금 번잡할 수가 있고, 시니어라고 치면은 여러 가지 것들에 개입을 해서 수습하느라 조금은 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중간에
투입돼서 뭐가 바뀌거나 변경되거나 하는 것들을 대응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초반은 힘들어도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다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 성과는 괜찮다. 기토는 원래 변화의 과정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이겨내는 장점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끌어나가는 추진력은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적극성을 장착을 하면 훨씬 더 긍정적인 시너지가 나겠죠. 이번 달의 승부처는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무작정 뭔가 새로 시작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미 잘 만들어진 것들을 재정비하고 그걸 통해서 속도를 조금 높이셔야 돼요. 그 과정에서 내가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거는 과감하게 도려내고 뺄 건 빼고 쓸모 있는 것들은 추리고 빠르게 흡수를 하고 하는 어떤 결단력이라든지 최종 결정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장사로 치면 새 메뉴를 개발한다라기보다는 인기 메뉴의 어떤 분석을 하거나 재해석을 해서 다시금 히트시키는 형태의 전략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무언가 내가 차려야 된다라고 치면은 새 레시피를 연구 개발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만들어 둔 것을 잘 활용하는 쪽이 훨씬 낫습니다. 대중적인 거를 고르셔야 돼요.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갑신호를 충실히 보내면은 초기에는 마음에 안 드는 일이라도 지나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다 좋을 겁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부분이 별로 없고, 실제로 기토들이 어떤 결과를 그렇게 고민하시거나 걱정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은 많이 있어요. 이번 가을은 토에게는 오래 묵혀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무토는 해결이 시간이 걸리면서 자연스럽게 되지만 기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급박하게 처리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새로 도입해야 한다든지 어떤 비용을 들여가지고 무언가를 사와야 한다든지 하는 일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걸 조금 더 빠르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다만 세부 사항까지 내 마음대로 조정할 권한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적당한 선에서 요구를 하고 주어진 것 안에서 조언을 던지는 형태, 그 정도가 유리한 겁니다. 내가 너무 이거를 다 끌고 가가지고 총대를 매겠다라는 것은 지나친 오버페이스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번 달 기토는 무리하게 전방위로 모든 걸 내가 다 하겠다, 모든 걸 다 마무리 짓겠다고 나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정리해야 될 부분만 투입해서 정리를 하고 새로 필요한 부분들을 요청을 하고 요 사이에 서 있으시면 돼요. 무토와 마찬가지로 약점을 보완하고 개선을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재주가 많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토가 조급하게 뭐를 하겠다라든지 하는 것들은 곤란합니다. 내가 권한을 갖게 되기 전까지는 에너지를 비축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특히 갑신월 이후에는 개인별 평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일이나 사람까지도 내가 전부 다 안고 마무리 짓겠다, 그런 것들을 내가 다 책임지고 가겠다 하는 것들은 내 점수가 깎일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관여하지 않아도 될 일들은 갑신월 이후에는 전부 다 과감하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마케팅 비용을 쓰면 효율이 좋은 시기예요. 그동안 조금 어렵게 느껴져서 미뤄왔었던 일, 목표를 높게 잡았던 계획 같은 것들은 목표는 높게 잡았지만 기대만큼의 성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투입하시는 것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의류월로 들어서면서 비효율적인 것들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가 부쩍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갑신월까지 이게 될까 싶었었던 것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고, 다만 기토는 이게 먼 미래인 장기적인 안정성까지는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비효율적이었거나 정돈되지 않은 것들을 꽤 기대 이상의 높은 수준까지 개선을 하겠다까지만 가셔도 됩니다. 무토가 시간을 들여서 체질 자체를 바꾸겠다라면은 기토는 한 번의 수술로 잘라가지고 고쳐보겠다라는 거예요. 위험은 크지만 그만큼 속도와 결과는 압도적으로 좋죠. 다만 후유증 같은 것들은 남겠죠. 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산만하고 집중 안 되는 것은 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참고 인내하면서 적응을 하셔야 되고, 대부분 기토의 의지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불편해하거나 짜증을 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본인이 그럴 말할 처지가 아닙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변수가 별로 없습니다. 신뢰가 검증된 인연들을 만나는 시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썸을 타거나 만나는 사람이 생기더라도 이미 그 사람이 얼만큼 괜찮은 사람인지는 검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시기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봐야지 라든지 새로운 인맥을 막 확장하려고 하는 것들은 소모적인 그냥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새로운 인맥보다는 기존의 신뢰에 기반해서 발전을 하시는 게 좋겠죠. 연애라고 하더라도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는 모습이 자연스럽습니다. 뭐 아는 오빠였다든지 뭐 선배였다든지 해가지고 발전을 하는 모습이 되겠죠. 조건이나 환경도 검증이 됐다라는 것은 이미 결과가 안정적이다. 상대에 대한 검증을 크게 할 필요가 없다. 마음만 열면 된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감정 기복은 무토보다는 기토가 조금 더 위험해요. 순간적인 예민함이라든지 날선 태도가 어떤 특정한 사안들마다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쌓아온 신뢰를 깎아먹지 않도록 처세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표정에 말투와 부드러움을 항상 더해놓고 있겠다. 태클 걸지 않겠다. 누가 얘기하는 순간 빵긋 웃고 얘기하겠다. 요 정도를 미리 습관을 들이면서 그냥 반사적으로 하시면은 훨씬 더 매끄럽게 넘어갈 수가 있겠죠. 정리하면 이번 달 기토는 기존의 것들을 변형하고 개선도 하고 새로운 시도는 조금 지양하고 효율을 높이는 것은 뭐 계속 노력을 하고 초기에 불만스럽지만 결과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좋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세우거나 신경 예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마무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해야 될 것과 집중하지 않을 것 정도는 구분을 하는 게 좋고 의료월부터는 불필요한 개입은 하지 않는다. 나대에 손해를 준다. 그래서 그 선긋기 타이밍을 기억하셔야 되고 사업적인 측면이나 자영업적인 측면에서도 단기적으로는 전망이 괜찮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검증된 인연을 중심으로 좁고 깊은 인연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연애관계가 아니더라도 인간관계 전반에 있어서 그러한 기조를 잘 유지하시면 좋고 이번 달은 그러니까 기토 입장에서는 진행 과정이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조금 짜증 같은 게 날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좀 눈치 봐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냥 이 가을이 다 지나고 나면은 아 이래서 그냥 이런 과정들이 필요했구나 근데 결과적으로는 잘 되었구나 정도로 깨닫고 넘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너무 막 매몰돼가지고 감정적인 상태가 되거나 하는 것들은 아예 신경 쓸 필요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두지 마시라. 발목 잡히거나 실수만 안 한다면 남들보다 빠르게 다음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겁니다. 다음은 경금입니다. 월지가 신금이나 유금이신 분들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경금은 다소 불리한 여건 속에서 출발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작은 실수도 크게 번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정확성과 세밀한 관리가 필요했어요. 혼란스러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내가 자리를 잘 지키고 있으셔야 했고 만약에 최선의 길이 아니라고 하면 노선을 바꿔서라도 생존을 했어야 합니다. 관계에서는 불필요한 사람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물건 같은 것들은 과감히 줄이는 게 유리하고 정에 약하기 때문에 거절이 어려운 경금의 성향 같은 것들은 경계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표가 잡히고 여건이 갖춰지기 시작했지만 경금은 안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우여곡절 속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견해 차이를 조율도 해야 됐고 권리나 의견을 주장할 기회가 오더라도 참으셨어야 됐고 되도록이면 상대의 의도를 파악해가지고 그 입맛에 맞춰서 무언가를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편하지는 않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처세가 생존과 성장을 만들어 줍니다. 자신의 취향이라든지 고집보다는 시대의 요구에 맞추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잘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경금의 불안정함은 피할 수는 없었다. 전반적인 불안한 상황이나 신뢰가 가지 않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투자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시간과 자금 모두 여유를 두고 움직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름 초반부에는 조금 빠듯한 것이고 중반에는 그래도 치고 나갈 만한 힘은 생겼죠. 경금은 일을 한 번에 너무 크게 벌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배분해서 진행을 하셨어야 됐고 무리를 하면 건강에 즉각 타격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걸 잘 케어하셨어야 했습니다. 이번 달 경금의 키워드는 정비 그리고 재배치를 한다. 갑신월부터는 외부 여건이 빡빡해집니다. 더 빡빡해져요. 더 불안정해진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들이 어떤 방식으로 들어올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나한테 전해진 것보다 더 많은 복잡한 것들은 대기되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속도를 올려야 할 것 같지만 지금은 정확성이 우선됩니다. 혼란된 상황을 수습하면서 기초부터 새롭게 틀을 다 잡아야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잘 쌓아야 후반부에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초반에
나만의 자리를 잘 잡으셔야 돼요. 지금 당장보다는 미래를 바라보고 돌탑을 쌓는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경금은 그동안 역량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더 높은 책임감이 요구됩니다. 그 권리를 주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세세한 지시라든지 촘촘한 피드백, 특히 시어머니가 쥐잡듯이 옆에서 그 잔소리를 하거나 지켜보거나 하는 답답함이 생길 수가 있어요. 경금 입장에서는 짜증이 납니다. 하지만 기존에 해왔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장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내 생각을 바꾸고 분야도 좀 넓히고 좀 더 얘기를 듣고 그 과정 안에서 내가 뭔가 나만이 낼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내면 다음 단계로 점프 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완성보다 과정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그냥 수행하는 게 아니라 연구도 하고 시장 조사도 하면서 기초도 다져야 되는 것이고 결과도 창의적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시도하는 것들도 필요해요. 그러한 장기 성과를 어떻게 낼 것이냐라는 고민이 경금에게는 필요합니다. 남을 따라하거나 유행을 쫓는 것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나만의 해석과 개성을 살리는 것이 유리한 방향입니다. 개인 사업을 하시던 회사에서 일을 하시던 마찬가지예요. 자기 해석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 개성들을 보여줄 것이냐, 시장의 시선을 끌어갈 것이냐 하는 마케팅적인 관점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음 달은 환경 변화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큰 변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번 달에 공격적으로 시도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실험을 해봐라, 창의적으로 해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다음부터는 그런 창의적인 것들은 못합니다. 다 정해진 대로 하셔야 돼요. 이처럼 운에서 요구되는 임무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맞지 않은 역할들을 굳이 막 애써서 수행할 필요는 없어요. 필요하다면 더 적합한 자리로 옮겨갈 기회도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경금 같은 경우는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변화를 한다거나 하는 상황이 마음에 들지는 않고 짜증이 많이 나요. 그리고 본인 입장에 있어서도 뭔가를 하는 게 이게 맞나라는 확신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지나고 보면 큰 미래의 관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이러한 시도들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질수록 주변의 협조는 훨씬 더 줄어들 거예요. 상황은 더 안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하실 거면 그냥 초반에 빨리 하시고 갑신월에 충실하게 보내셔야 됩니다. 갑신월을 소모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소모한다라는 관점으로 쓰셔야 해요. 갑신월, 을유월을 거치면서 진행되는 가지치기를 통해서 효율성은 높아집니다. 과거에 정서적으로 필요했으나 성취에는 도움되지 않는 관계들도 정리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을유월로 접어들면서 내가 집중력을 잃은 사이에 주위에서 성과를 가로채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방어에 집중하세요. 누군가가 나의 성장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뭐 그게 대단한 피해를 주지는 않고 어떤 나의 자리를 근본적으로 위협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냉정하게 내 자리는 지키고 있는다 정도, 내 중심을 빼앗기지는 않는다 정도로 가시면 돼요. 을유월 후반부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러한 방어 모드에서는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단계까지 가면 네트워크를 또 넓힐 수 있고 조언과 협력도 구할 수가 있고 이 가을의 답답한 정체 구간도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조금 일찍 당기고 싶으면 외부 컨설팅이라든지 전문가에게 상담을 한다든지 해서 조금 타이밍적으로는 나은 결과를 내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을유월 끝자락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사회적인 접촉과 외부 활동들은 늘어나기 때문에 타인의 어떤 얼굴 마담 역할을 하거나 누구 대신 무언가를 해줘야 한다든지 어떤 내가 진두지휘를 해서 총대를 매야 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연애운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성운은 다소 불안정한 모습이에요. 새로운 관계도 그렇지만 기존 관계에서 상대방의 불만이나 트러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한 말실수를 부풀려서 감정이 폭발되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바로 환승 같은 이벤트가 발생할 거예요. 이번 가을은 오래되고 낡은 것들과의
서로의 인연이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관계나 물건이라든지 어떤 생활 기반이라든지 하는 전반의 요소에서 이걸 정리할지 계속 유지해야 할지 결정하는 순간이 가을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집이나 물건처럼 어떤 생활의 기반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작은 하자 같은 것들로 인해서 이거를 정리할지 유지할지 고민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이거를 정리를 하고 새롭게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내 생각보다 더 큰 지출을 각오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소비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내가 바꾸고자 한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한 가치를 세밀하게 평가를 하시고 교체 여부를 결정을 하셔야 해요. 하지만 나는 이미 새로운 것을 취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눈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그런 세팅을 해 놓으시는 게 좋고, 월운에서 오는 이런 소소한 변화 욕구라든지 하는 것들은 그 시기만 지나고 나면은 다시 욕망이 떠오르진 않기 때문에 초급하게 뭐를 결정하거나 큰 지출을 해야 된다거나 새로운 걸 드리거나 하는 것들은 전반적으로 경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고객 추천이라든지 소개로 나의 어떤 이름이 더 알려질 수가 있습니다. 즉각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투자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응대를 해주시면 이런 것들은 전부 자산으로 전환이 됩니다. 정리하면 이번 달 경금은 재정비를 통해서 남은 한 해를 잘 대비하면 됩니다. 기반도 재정비하고 역할도 조금씩 전환을 해가면서 어떤 게 가장 나에게 이상적인 모습일까라는 것들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경금한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상대가 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가치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상대는 그걸 아마 못하게 할 건데, 그런 부분이 갈등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초기에는 불편하고 마음에는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방향을 따라가는 게 더 단단한 성장의 발판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마세요. 마음을 좀 열어놓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그런 의견들이 결과적으로는 좋을 겁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사람을 남기고 의류월에는 성과를 뺏기지 않도록 그런 어떤 촉은 잘 세워놓고 있으시는 게 좋고, 갑신월에는 조금 공격적이고 실험적인 시도를 하는 것들은 긍정적이고, 을류월부터는 네트워크를 조금 확장하고 기반을 조금 더 다지는 이런 분배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금. 지난달 신금은 추진하던 일마다 예상치 못한 방해와 치열한 경쟁들이 겹쳐 있었던 모습이죠. 인내심 측면에서는 한계에 다다르기 쉬운 시기였다. 휴식이 필요한 신금이었죠. 기존에 자신의 계획을 밀어붙이려고 하더라도 주변에 잡음이 많아서 내 마음먹은 대로 끌고 가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안정성이 떨어지고 감정의 기복도 커지고 체력적으로도 떨어져요. 차분함을 유지하기도 힘들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오해나 마찰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식이 필요한 건데 내가 휴가를 간다면은 쉴 수 있을까? 보통 이런 경우가 휴가를 가더라도 일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편안함을 고집하기보다는 빠르게 그냥 일을 처리하고 민첩하게 대응해서 끝낼 건 끝낸다 하는 게 유리합니다. 협력 구도가 오래 지속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효율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이 투입이 돼서 짧게 치고 빠지는 식의 대응을 하시는 게 적합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던 업무라든지 위치 같은 것들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름에 무리하기보다는 버티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신금에게 잦은 점검을 한다든지 어떤 확인 요청을 한다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보다는 자율성의 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을 시키기 때문에 답답함이 누적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름 초반에 쏟은 열정들이 지나고 나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만 후반부로 갈수록 이러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일을 잘 조절하는 것이 신금에게는 관건이었던 시기였죠. 이번 달을 기점으로 신금은 한번 정해놓은 방향을 끝까지 밀어붙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집니다. 신금이 의사결정을 하고 난 후에는 어떤 변수도 방향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신금이 원래 장고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오랫동안 고민을 하는 스타일이지만 결정을 내릴 때는 대단히 빠르게
결정을 하시죠. 그래서 이번 가을 동안 한번 방향이 정해진 것들에 대해서 마무리까지 그 방향 그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이런 특성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신금 입장에서는 미리 계획을, 그림을 그려놓고 앞서서 판을 좀 짜가지고 준비를 해나겠다라는 전략을 세우시는 거죠. 신금 입장에서는 자기 눈에는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할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잘 될 것 같겠다 하는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방향을 잡아서 움직입니다. 영리한 접근이기는 한데 이번 가을은 불안정성이 존재해요.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일과 결정한 것들 그대로 끌고 가고 싶은 나의 태도와 변수들이 발생해서 그때그때 해야 하는 일들 사이의 균형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금은 이러한 불안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큰 방향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막 서둘러서 이거를 빨리 끝내야겠다든지 하는 것은 별로 도움은 안 되고, 그냥 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과 속도를 어떻게 유지할 거냐가 관건이에요. 동료 관계나 협업 관계나 인간관계 같은 부분들은 기존에서도 어느 정도의 충돌이나 맞지 않는 부분들은 있었으나 이번 가을을 기점으로 해서는 더 또렷해지는 것이고, 그러한 어떤 대립 상황 같은 것들이 표면으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신금 입장에서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들도 문제로서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번 달 인간관계의 기준은 그게 맞냐 틀리냐 보다는 신금 입장에서 참을 수 있냐 없냐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의 과정 중에서 예민한 부분들이 더 쉽게 건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협업 과정이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서로 맞지 않거나 타이밍이 다르거나 계획이 다르거나 하는 것들을 억지로 맞추어 가면서 끝까지 그냥 끌고 가야 되는 상황들에 계속 놓여지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의지가 강해가지고 그림대로 추진할 때는 사실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꺾는 순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리더나 관리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아랫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뒤에서 불만이 엄청나게 많이 쌓이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바꿔서 상대방의 의견을 강하게 밀어붙였다는 것은 내가 짜놓은 모든 계획이나 판을 꺾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과의 호흡 측면에서는 맞지 않는 것을 인정하고 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균형을 잡기가 대단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럴수록 뭐 세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다 맞춰서 가겠다기보다는 융통성을 가지고 유도리 있게 진행하겠다, 굳이 내 뜻대로 밀어붙이지 않아도 될 부분은 에너지를 아껴서 맞추겠다 정도의 지혜를 발휘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만 하면 되냐? 갑신월에는 그림만 명확하게 그리세요. 목표에 대한 계획 정도는 명확하게 그려놓고 어차피 그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잡음들은 발생될 텐데 크게 신경은 쓰지 않겠다. 되는 것들은 집중해서 효율을 높이고 계획대로 하고 안 되는 것들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면 됩니다. 올 하반기 평가와 내년의 경쟁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굳이 막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기보다는 다양한 인프라나 인맥들을 만들어 나가는 정도라고 생각하고 대립하는 모습은 좋지 않겠죠. 갑신월이 지나서 의류월로 다가갈수록 이러한 표면적인 문제들을 나의 사적 관계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찬스가 생깁니다. 업무나 계획에 있어서 지연되거나 문제가 있는 지점들을 지인이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풀어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입지가 탄탄하다면 어떤 부탁을 하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활동들을 할 수가 있는데 상대가 기꺼이 도움을 주게 되겠죠. 입지가 탄탄하기 때문에. 하지만 내 입지가 의류월 지점에서 탄탄하지 못하다면은 그러한 부탁을 하기도 부담이 되고 어떤 내가 기대한 만큼의 결과물을 가져오지 않는 상대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뭐 이것은 내가 하청업체한테 일을 줬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일을 받아볼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갑신월에 굳이 트러블을 많이 만들거나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가 누적되거나 부정적인 상황이 돼버리면 의류월부터는 뭐 직선적으로 부딪히려고 하고 더 공격적이 되고 목적과 효율을 더 중시해지기 때문에 의류월에 부딪히는 이뤄야 되는 모든 계획들마저도 다 틀어질 수가 있어요. 신금은 이러한 단호함이라든지 나의 계획을 너무 완벽히 짜두려고 하거나 타이트하게 만들어 두면 이것이 압박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적이라든지 뭐 효율이라든지도 중요하지만 표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있어서 갑신은 최대한 참고 완급 조절을 해야 합니다. 인간관계 측면에서 트러블이 많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성운도 안정적이지는 않다. 새로운 인연 같은 경우는 오래 가기가 어렵고 기존의 관계들도 잡음은 예상이 됩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겼다 하더라도 무리해서 짧은 시간에 승부를 보려고 하는 태도 같은 것들은 도움이 되지 않겠죠. 차분히 시간을 두고 오랫동안 지켜보면 보는 방향이 좋습니다. 특히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일수록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경쟁자라든지 상황 변수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괜히 속썩일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서운함을 즉시 드러내기보다는 조금 참고 시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갑신월에는 어떤 괜찮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접근하지 마세요. 가을 전반에 있어서 직장에서도 뭐 일시적으로 나를 좀 힘들게 하거나 어떤 스트레스 상황들은 생길 수가 있지만 굳이 뭐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나의 어떤 큰 틀에 변화가 없고 나의 어떤 큰 계획 안에 딜레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치면 나머지 것들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신금들이 모든 거를 내 뜻대로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상의 전반에 걸쳐서 기운이 좀 없어요. 쉴 때 충분히 쉴 수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어요. 휴식하면서도 일 생각을 떨쳐낼 수는 없다. 내가 사적인 자유를 만끽할 수가 없다. 공적인 나로서 책임과 어떤 나의 권리를 챙기기보다는 공적 인물로서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는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태감이라든지 회의감이 찾아오실 수는 있어요. 근데 괜히 뭐 이러한 환경에서 충동적으로 뭐를 하려고 한다든지 뭐 좋아지려고 무언가를 시도해 본다든지 하는 것들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그냥 작은 즐거움 정도, 취미 속에서 약간의 안정감을 찾는 정도로 이번 가을을 보내세요. 사업을 하시거나 자영업자이신 분들은 뭐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 좀 뭐 이전을 생각했거나 하는 경우는 좋은 타이밍이긴 한데, 말씀드렸듯이 미리 계획해서 이 정도 시기에는 하겠다 정도라고 치면 좋은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준비된 계획을 실행하는 것에 가까운 거지 이때 충동적으로 뭘 저지르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가을은 신금은 속도전은 하지 마세요. 그냥 방향을 잃지 않기만 하면 됩니다. 신금은 장점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고 의류월이 지나고 나면 내가 원하는 어떤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로 조절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결실을 손에 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너무 애를 쓰면서 힘 빼지 마시고 뭔가를 더 잘하려고 하는 것들이 괜히 일을 꼬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의욕적으로 움직이면 사람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주의하시면 딱히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다음은 임수입니다. 월지가 해수나 자수이신 분들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임수는 변동성이 높아졌죠. 수극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변동성이 높아지고 예측을 벗어나는 상황들을 맞닥뜨리는 겁니다. 뭐 이건 타이밍이 좀 안 맞다고 봐야죠.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계획대로 되나 하면 타이밍이 꼬이는 뭐 이런 것이고, 그래서 뭐든지 간에 신속한 의사결정과 실행하는 게 중요했어요.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조급함에 뭐 휘말린 감정적인 판단 같은 것들은 의미가 없고 논리와 직관을 함께 써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필요하죠. 특히 처세에 있어서는 직접 나서기보다는 남을 돋보이게 하면서 빈틈 메꾸기를 해라,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넓히는 방식을 활용해라, 일종의 유통 비용을 먹는 것처럼 나를 거쳐야 일이 되게끔 체크를 하고, 무언가 일이 진행된다고 치면 내가 한 번 더 확인하고 거기에 어떤 뭐 댓글을 단다든지 프로세스상의 절차상에 하나를 더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자기의 통로 역할을 통해서 입지 강화를 시키라는 가이드를 드렸죠. 물론 이러한 처세가 나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편견으로 지켜보는 시선도 존재하기 때문에 뭐 너무 욕심 많은 것처럼 오해를 사지 않도록 자신의 어떤 캐릭터를 잘 지키고, 임수의 투명한 캐릭터 있잖아요. 겉과 속이 다르고 내가 생각하거나 주장하는 것들이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하는 캐릭터를 잘 지키시고 타인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휩쓸리지 않아야 되겠죠. 이번 달부터는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승리를 쟁취하는 시기입니다. 굉장히 기회가 많은 시기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여러 가지 기회들이 지나갈 건데 보인다면 오래 재지 말고 바로바로 움직이는 것이 행운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갑신월 지장간에는 임수가 자리하고 있고 천간에 임수 그리고 지지에 해수나 자수가 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기회가 포착이 된다, 내 눈에 보인다, 내 레이더망에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보다 감각을 열어놓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일이 많이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사람이든 일이든 뭐 물건이든 모든 상황에 해당해요.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것은 먼 미래를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의 현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뭐 세워라든지 이런 것들은 임수한테는 그다지 지금 상황에서는 중요하지도 않고 속도가 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뒤에 뭘 해야겠다든지 하는 것들은 대부분 불확실해서 일정을 정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물론 임수의 성향상 빨리 계획하고 뭘 픽스해 두려고 하고 서두르려고 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어차피 잘 안 되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어두세요. 사주에서 금의 기운이 약한 분들은 잘못된 것들에 집중을 하거나 무슨 뭐 묻지마 투자라든지 뭐 이런 이상한 선택들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시면 안 됩니다. 주변을 맹신하기보다는 항상 데이터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임수가 실수를 한다라는 것은 커리어에 직접적인 상처를 남겨요. 보통 커리어에 상처를 남긴다는 얘기는 나한테 주요한 임무가 주어지지 않고 쉬어야 될 일이 생긴다. 내가 어떤 나의 역량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커리어가 비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당장 이룰 수 없는 큰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지금 바로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을 중심으로 전략을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사주에서 천간의 수가 수국화를 심하게 하면 내가 하는 판단이 기본적으로 실수를 야기하고 흠이 잡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미 실수를 했을 수도 있어요. 수국화라는 것은 사실. 그래서 뭐 자영업이라고 치면은 뭐 재고가 쌓여서 악성 재고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손님이 그래서 후기를 남겨가지고 했는데 짜증나가지고 댓글 달았는데 뭐 여론이 안 좋아진다든지 하는, 그러니까 내 어떤 행동 자체가 기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악연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 수극화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럴 때 뭐 일을 벌리기보다는 방어적으로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하반기부터 받는 평가가 내년 상반기 내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황을 인지하고 악순환을 만들지 않으면 됩니다. 괜한 행동이 문제를 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필요치 않으면은 그냥 아예 움직이지 않고 수동적으로 있는 게 임수 입장에선 나쁘지 않습니다. 직업 재물운 측면에서 보면 이번 달 맡게 되는 임무는 단순 반복 업무보다는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영역이거나 전략적으로 배치된 포지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기회가 도처에 널려 있기 때문에 경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지레 겁먹거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기 적성을 살려서 아이디어를 낸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빨리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지 막 이게 더 낫냐 저게 더 낫냐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누구한테 물어보고 하다가 속도를 잃으시면 곤란해요. 당장 부족하고 조금 완성도가 떨어져도 일단 진행하면서 맞춰가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회전율을 최우선으로 두면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각자 상황에 맞게 응용해서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금전적으로는 이번 달 재정의 가장 큰 구멍은 지출이에요. 그래서 작은 비용이 누적돼서 새는 돈이 커질 수가 있는 거고, 평소에는 이렇게 써도 되나 싶은 것들이 그냥 이 정도는 써야지 라고 이렇게 마인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 투자 시점으로 봤을 때는 갑신월 같은 경우는 저였으면 현금을 한 60% 이상 유지를 하고 방어에 좀 집중을 하고, 을유월부터 점진적으로 조금 떨어진 것들을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시장에 부정적인 이슈가 을유월부터는 존재하기 때문에 무리해서 속도전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을유월이 왔다라는 것은 뭐냐면 과거의 오류를 바로잡고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전개가 됩니다. 개인적인 일이나 업무적인 부분에서도 체계가 잡힙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면 챙겨야 할 일이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성과만큼 체력 안배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번 달에 자기가 뭔가를 실수하거나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보고를 하지 않고 내가 독단적으로 뭔가를 결정을 했는데 그걸 통해서 뭐 상사가 뭐 약간 화를 낸다든지, 원래는 상사와 이렇게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내가 다르게 뭔가를 해가지거나 해서 뭔가 질책을 받는다든지 하는 상황들이 계속 놓여질 수는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때마다 바로 그냥 내가 인지했었을 때 바로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바로 대가리 받고 수정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얘기해야 돼 말아야 돼 괜히 눈치 보고 있다가 상황 봐서 해야지 하면은 크게 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번 달은 완벽함보다는 단기 성과로 나를 증명하는 거다. 즉흥적으로 바로바로 대응을 해야 된다. 흠 잡히더라도 그 흠이 깊어지기 전에 틈을 줄이고 빠르게 대응을 하면 대체로 문제가 없습니다. 기회가 많기 때문에 뭐 오점 발견됐다? 바로 사고하고 다음 기회 잡고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템포를 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나를 서포트하는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겁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도전하시는 게 좋고, 마음 먹은 거는 저였으면 이럴 때 최대한 많이 시도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일을 많이 벌리시고, 이런 때 뭐 늘어져서 쉬고 뭐 휴가 가고 뭐 이렇게 취미생활 하고 업무보다는 마실 가고 카페 가고, 이런 것들은 제 생각엔 굉장히 비싼 비용을 낭비하는 겁니다. 다음은 개수입니다. 월지가 자수나 축토이신 분들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개수는 추진하려는 목표마다 방해 요소가 많고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아서 제약을 많이 받는 흐름이었습니다. 마가 꼈죠. 상대방의 결정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내가 뜻하는 바에 대한 움직임이 제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독단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협업하고 팀워크 중심의 전략을 써라, 남들 뒤에 숨어서 움직여라, 그림자 전략을 써라, 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신의 개성을 강하게 드러내기보다는 조직 색깔에 맞춰서 숨고 융화력을 발휘하는 것이 나의 어떤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전략이었죠.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에 집착할 필요도 없고 기반을 다지고 깊이 있는 준비를 하는 편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성과는 노력 대비 만족스럽지는 않았고 자율적인 움직임보다는 외부 상황에 맞춰야 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이럴 때 1등을 무리하게 노리기보다는 안정성을 확보한 2등 내지는 3등 전략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라는 가이드를 드렸어요. 조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고 그냥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앞에만 있는다. 그래서 후반부에 들어서 괜히 조급하게 서둘렀다가 후반부에 아예 중심부에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위치를 지켜 나가면서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 정도가 개수가 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이었습니다. 이번 달은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판이 내 손에 들어왔다라고 보셔도 돼요.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갑신월은 조화로운 흐름 속에서 내 의견도 받아들여지고 주도권이 인정받는 시기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뭐 운이 좋다든지 잘 풀린다든지가 아니라 이제 내가 선택할 차례가 왔다. 뭐 차례가 온 게 사실 꼭 좋은 건 아닐 수도 있기는 해요. 내 턴이 왔다라는 건데 지금은 그러니까 무언가를 내가 방향을 결정할 일 정도까지는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군가가 내 의사를 물어본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것이 가을의 초반 같은 경우는 위치를 점검하는 시기에 가까운 거고, 성과가 있으면은 우위를 지킨 거고, 그러니까 갑신부터 내가 뭐 우위인 상황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 되는 거지만 조금 내가 뭐 불안하다, 부족하다, 뭔가를 갖추지 못한 것 같다라고 치면은 그냥 의류월 중반 이후를 노린다라고 보셔도 딱히 나쁘진 않아요. 다만 이 과정에서 개수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정밀함이다, 디테일이다. 세부적인 옵션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새로운 분야에 뭐 도전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 새로운 분야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무슨 항목, 어떤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 완전히 새로운 업종이라든지 직무라든지 하는 것과는 인연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해왔었던 커리어라든지 나의 어떤 전공이라든지 하는 방향 안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골라서 좀 더 보강하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보통은 핵심 상품을 업그레이드 한다라는 식입니다. 잘 팔리는 메뉴를 더 업그레이드를 한다, 약간의 파생 상품을 낸다 정도. 무슨 뭐 예체능이신 분들이라고 치면 포트폴리오를 완성도를 높이는데 그게 나의 어떤 대표적인 작업물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더 베리에이션을 펼쳐나간다 정도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취준생들이라면 기존의 전공을 살려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선택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직장인이라고 하면은 업무 영역도 기존의 업무를 고도화시키거나 발전시키는 형태인 거죠. 완전히 새로운 어떤 업무를 하거나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고 보시면 안 되고, 도전하는 것 자체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갑신월에는 이런 불필요하게 뻗어나가려고 하는 것들은 줄여나가시고 내가 지켜야 될 어떤 핵심 가치들에만 집중을 해서 이것들을 발전시킨다, 요것만 과제로 두겠다로 가셔야 돼요. 가을이 깊어질수록 내가 골라야 하는 선택지들은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상황에서 개수가 뭘 골라야 되냐라고 했었을 때 안 해본 것은 제외한다, 내가 이제까지 익숙하지 않았었던 것들은 제외한다, 요 정도 상황을 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고르면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수는 지금 단계에서 뭘 새로운 걸 시도하거나 실험해보거나 리스크를 감수한다라는 선택지를 두지 않고 완전히 안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근데 이제 수의 기운이 과하게 되면은 을사년에 저 사화를 활용하기가 되게 제한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많이 고를 수 있는 기회 폭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냥 하던 거 계속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의류월로 갈수록 개수가 조금만 노력을 하더라도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얻으려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얼마나 우위를 점했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약간 공을 들였을 때 그 돌아오는 리턴 값이 큰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선택하면은 그것 자체가 전반적으로 옳은 방향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취업이나 직업운 같은 경우는 안정이 될 거고, 페이라든지 이익 개선 측면에 있어서도 충분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개수가 실력이 막 뛰어나졌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미리 선택해 놓은 것들이 유리해졌다, 미리 선점을 했다. 예를 들어서 취준생들이 직업을 선정했다라고 치면은 운이 좋게 미래에 이쪽에 좀 더 많은 어떤 자금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를 선점했다 정도인 거예요. 내 실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 부분이. 그러한 것을 선택을 잘하는 게 지금은 중요한 거지, 막 나의 역량을 키우겠다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방향 설정을 잘 하셔야 돼요. 투자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야 되냐, 단기 매매보다는 미리 잡아놓은 종목이라든지 넣어놓은 자산이 서서히 이익을 내는 방식이 유리하겠죠. 재물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소비는 줄이는 건 당연한 거고, 필수적인 어떤 지출을 한다, 안정적인 투자만 하겠다라는 건데, 미리 선점을 했으면 사실 쓸 돈이 없어요. 미리 뭔가를 자기가 해놨다라는 얘기는 미리 투자를 해놨다, 미리 자동차 계약금 넣어놨다, 미리 어떤 것에 큰 자금을 쓸 것을 정해놨다 인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않았다면은 그거가 소비된다라는 것인데, 되도록이면 대체로 어떤 계획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크게 나가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나간다는 얘기는. 다만 이제 개수 자체가 눈이 조금 올라가요, 눈높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걸 얻으려고 하는 욕심 같은 것들은 생길 수는 있어요. 이거는 예를 들자라고 치면은 내 어떤 아웃풋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여자를 만나고 싶다, 내 외모보다 더 예쁜 여자를 만나고 싶다, 뭐 이런 것과 비슷한 심리입니다. 그래서 눈이 높다라는 건데, 뭐 눈이 높은 건 나쁜 건 아니에요. 미리 선점만 하면 취할 수는 있다. 굉장히 예뻤는데 내가 미리 뭔가 이미지 메이킹을 잘 해와서 좋은 관계가 됐다면 그건 좋은 거니까 미리 잘 잡아놓는 것이 나쁘지 않다. 눈이 낮은 것보다는 좋다. 왜냐면은 개수의 태도가 뭐냐면요, 차라리 안 만날지언정 적당한 사람은 안 만나겠다 라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백수로 살면 살았지 마음에 안 드는 이런 하찮은 일을 내가 한다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확 마음에 감기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마음들은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가을에는 방향을 잘 결정을 하셔야겠죠. 제가 조언 드리고 싶은 부분은, 만약에 내가 좋은 조건을 원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싶다면 먼저 다가가라. 내가 먼저 공들여서 다가가라. 내가 먼저 선택해라. 내가 먼저 말을 걸어라. 내가 먼저 회사에 지원해라. 이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내가 먼저 해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뭐 다 하시면 안 되는 거고, 내가 어떤 계획한 바라든지 목표한 바가 있다라고 치면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정도의 노력을 해야지, 또 너무 먼저 하라고 했다가 뭐 괜히 어떤 것도 없었는데 계속 뭔가 가서 두드려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상대방한테 되게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완급 조절은 하셔야 됩니다. 괜히 또 뭐 제가 시켰다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사고치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뭐 대인관계에는 뭐 개수가 넓힐 일이 별로 없어요. 지금은 뭐 운신의 폭이 크지 않습니다. 그냥 깊이를 가지고 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 같은 것들인 거고, 예를 들어서 그냥 막연한 인맥 만들기라든지 친목 쌓기 같은 것들은 그다지 유효하지도 않고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올 가을 동안에 개수가 이러한 방향 설정을 잘 해야 당장 내년 상반기의 평판과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개수는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잘 쓰시고, 특히나 어떤 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고민이 있거나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지신 분들 같은 경우가 8, 9월에 잘 해놓으셔야 10월, 11월에 훨씬 더 본인이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결정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개수이신 분들은 아마 지나고 보면은 이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서 하면 큰 이슈는 없을 것이다. 빨리 끝냅시다. 뭐 개수 뭐 그렇게 중요하지도는 중요하죠. 하지만 빨리 끝내야죠. 또 저희 내일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을사년 갑신월
에서 의류월을 거쳐서 병술월, 즉 8월, 9월, 10월까지 천간별 운세의 흐름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이번 가을은 퀄리티와 전문성이 곧 생존입니다. 자신의 취향이나 적성을 따질 겨를 없이 주어진 임무를 프로의식을 가지고 완성을 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목생화의 기운이 필요합니다. 화가 약하다면 마음을 조금 단단히 먹고 자신감을 행동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맡겨진 일은 반드시 책임진다는 각오가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오랫동안 운이 풀리지 않고 막혀 있다면 또 수의 기운을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수의 기운이 조금 약하시다고 하면은 직접 발로 뛰어서 대면을 하고 기회를 두드려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운이라는 것은 결국 행동에서 열립니다. 적극성이 최고의 개운법인 시기예요. 자리를 잡은 분들은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처세를 잘 하시고, 아직 못 잡은 분들은 늦어도 갑신월에는 정말 공격적으로 기회를 열어야 됩니다. 의리월부터는 자신의 운신의 폭이 더 줄어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갑신월에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시고, 그래야 우리가 좀 힘든 또 의리월, 병술월의 구간을 버틸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복채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댓글로 이번 달 경험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